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얼굴 없는 천사는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 그리고 진정한 선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달기사 아버지와 그의 아들 현우, 그리고 천사라 불리는 간호사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빠, 오늘이에요. 드디어 제 여자친구 만나보는 날. 현우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다. 허리 통증을 참으며 배달 오토바이에서 막 내린 강철민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들이 마침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니 가슴이 설렜다. 어서 와라. 우리 현우가 그렇게 자랑하던 처자가. 철민의 말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빠, 이쪽은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서연아, 우리 아빠? 현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얼굴. 철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3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오늘 배달이 많네. 철민은 한숨을 내쉬며 고층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8층으로 가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도착해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다. 아, 이런. 그는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 그래서요? 제가 걸어서 올라갈 테니 혹시 몇 층만이라도 내려와 주세요. 비도 많이 오고 음식이 식을 것 같아서요. 그냥 8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8층까지 내가 다른데도 배달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요? 아, 몰라요. 8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뭐라고요? 철민은 너무 어이가 없어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자기도 모르게 반문을 했다. 8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저 신고할게요. 무슨 신고를 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인데. 그걸 알면서 일부러 시킨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몰랐는데요. 예, 뭐라고요? 몰랐다니깐요. 몰랐다고요. 아니, 무조건 올라오라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그게 배달원이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그는 무릎 통증이 심했지만 결국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들고 8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그는 겨우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연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었겠네. 땀에 흠뻑 젖은 철민을 보고도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철민이 무릎 통증으로
인상을 찌푸리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 불만 있어요? 배달비 냈는데. 아가씨,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살아야지. 철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이어졌다. 그 와중에 철민은 무릎을 붙잡고 통증을 견디려 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그 나이에 배달을 하니까 그런 거죠. 정말 한심하네요. 그럴 거면 이런 일을 왜 해요? 다른 사람 시간도 소중한데. 철민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자의 선 넘은 막말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들 대학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세월이 그녀의 한마디에 모욕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치욕스러웠다. 머리로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한껏 쪼그라들었다. 오늘의 이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될 것 같았다. 철민은 그저 음식을 건네고 돌아설 뿐이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일같이 생생한 사건이었다. 아, 아빠? 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에 들어가자. 얘기할 게 있다. 아들의 팔을 잡아 끄는 철민의 눈빛에서 분노가 번뜩였다. 철민은 아들 현우를 방으로 데려가 그날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게 서연이었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아,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아는 서연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서연이겠지.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힘없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은 내가 본 그 모습이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네가 직접 확인해봐. 나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니? 현우는 아빠한테 있었던 일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서연이와의 첫 만남, 그녀가 했던 일들에 대해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현우가 서연을 만난 것은 그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지역 봉사활동에서였다. 혹시 이 할머니 약 챙겨 드릴 수 있으세요? 봉사활동 담당자가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가 난감해하는 사이 옆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간호사라 약 복용법 설명해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서연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후 현우는 서연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그녀를 관찰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돕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버스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서연의 모습에 현우는 점점 마음을 빼앗겼다. 어떻게 그렇게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다.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 순간 현우는 서연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뿐 아니라 서연은 대학병원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녀의 선행은 병원 내에서 전설로 통했다. 서연 선생님, 또 야근하세요? 동료 간호사 미영이 퇴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 입원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해서 좀 더 있으려고요. 또 봉사하시는 거죠?
원래 서연 선생님 근무 아닌데.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인걸요. 현우는 이처럼 마음이 예쁜 서연이가 아빠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현우는 서연을 만났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무슨 일 있어? 아버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던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혹시 3개월 전에 비 오는 날 엘리베이터 고장난 아파트에서 배달 음식 시켰던 적 있어?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이내 당황한 듯 웃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우는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 보는 냉정함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아빠가 얘기하던데.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설마 그 배달원이 내 아버지였어? 그래서 날 싫어하시는 거야? 현우는 망설였다. 맞아. 아빠가 그날 배달했대.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8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현우 씨 그런 거 아니야. 내 모습 잘 알잖아. 그때 내가 생리 전이라 너무 많이 예민했고 두통도 심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너도 알잖아.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고 주말마다 봉사활동하고 어쩌다 한번 몸이 안 좋아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 현우 씨가 보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 현우 씨, 진짜 내 말 믿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여태까지 잘 만나왔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정말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현우 씨. 현우는 서연의 간곡한 울음에 서연과 만나왔던 그동안의 서연의 모습들을 떠올리고는 그래. 생리 전에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봐왔던 서연의 모습이 컸기에 한 번 더 서연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와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었기에 서연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 계속 서연을 만나오면서 서연에 대한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다. 결국 현우는 결심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몇 주간 서연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현우는 지역 커뮤니티에 배달원 폭언 피해 사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여러 배달원들이 경험한 악성 고객 사례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버지의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했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배달원들의 답변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댓글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고장난 아파트 8층. 혹시 강남구 은하 아파트인가요? 저도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고객이었는데 무릎 아픈 저보고 그럴 거면 이런 일 왜 하냐고. 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그 배달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음 날 현우는 평소 즐겨 찾던 카페에서 정배달원을 만났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조용한 카페 한 켠.
현우는 미리 주문해둔 아메리카노 2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정배달원은 지친 표정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어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 갖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배달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 혹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배달원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붉게 부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죠. 관절염이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아픈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배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가 나 있더라고요. 현우는 집중하며 듣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화를 내셨나요? 처음엔 문을 3개 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 하고 따지듯 물었죠. 제가 사과하면서 날씨 때문에 배달이 지연된 데다 관절염이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좀 힘들어요라고 했더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그럴 바에 집에서 쉬지. 왜 남을 불편하게 하냐고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배달시키지 말아야겠다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냐면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정배달원은 마지막 말을 힘겹게 내뱉었다. 15년 배달하면서 이런 취급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제가 아파도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데 카페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현우가 휴대폰 화면을 정배달원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맞나요? 화면에는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였다. 정배달원은 사진을 보는 순간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아는 분인가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나요? 정배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에 대한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상냥한 모습과 정배달원에게 보인 냉정한 태도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현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배달원은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한 듯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면 말이죠.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우가 중얼거렸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배달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우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카페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풀어야 할 더 많은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카페에서 정배달원과의 만남 이후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현우는 서연의 SNS 계정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갔다. 이게 다 진짜일까? 그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서연의 게시물들. 환한 미소와 함께 봉사활동 사진,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의 댓글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현우는 디지털 노트의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3월 15일 양로원 봉사활동. 그런데 이날 병원 당직이었다고 했는데 현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4월 22일 고아원 방문. 이날은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날인데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겼다고 취소했잖아. 불일치 않은 정보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이 발견한 모순점들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패턴을 찾아갔다. 그런 후 서연의 병원 동료들에게 은밀히 연락해 그녀의 진짜 평판을 물었다. 사실 서연 선생님은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달라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SNS에 올리는 그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우는 말없이 지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환자, 보호자가 중요인물이 아니면 잘 대하지 않아요. 특히 노인 환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에겐. 지민이 말끝을 흐렸다. 한 번은 독거노인 환자분이 배를 너무 자주 누른다고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환자분의 아들이 유명기업 임원이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다른 간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이요. 하지만 다들 말하기 어려워해요. 서연 선생님이 병원장님과 가까우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현우는 병원 내 여러 간호사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서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병원장이나 의사들 앞에서만 친절해요. 우리 간호사들한테는 무시하는 태도가 심하죠. 소현이라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은 제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따로 불러서 너 같은 사람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간호사 유진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난 사실 서연 선생님이 자원봉사 나간다고 휴가 내신 날 스파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SNS에는 봉사활동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날짜만 조작한 게 아닐까 싶었죠. 현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에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포착했다. 현우 씨, 오늘 분위기 좋지? 여기 와인 한 잔 더 할래?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현우는 와인잔을 받아들며 미소로 화답했다. 아,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서연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 켜져 있었다. 지금이 기회야.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 앱을 열었다. 수많은 메모 중에서 계획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현우는 그 폴더를 열었고 여러 메모 중 경력 관리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그가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봉사활동 인스타그램 게시물 평균 좋아요 2,500개. 지속 필요. 주의, 실제 봉사는 최소한만. 사진 재활용 고려. 병원 평판, 이사장 눈에 들기 진행 중. 목표, 내년 승진. 전략 중요 환자 집중 케어, VIP 관리 우선. 그 아래로 더 많은 계획과 전략이 적혀 있었다. 모두 서연의 이미지와 커리어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급히 메모장을 닫고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야기 계속할까? 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현우는 이제 그녀의 모든 말이 연기처럼 들렸다. 현우는 마지막 확인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대학 후배인 민수에게 부탁했다. 민수는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수야, 이 주소로 택배를 배달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연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민수는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여기 놓고 가세요. 민수는 갑자기 다리를 절뚝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죄송한데 허리가 좀 아파서 혹시 상자를 안쪽으로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제가 왜요? 그게 제일인가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배달을 해서 허리가.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저씨 그 일 못할 거면 다른 일 하세요. 왜 남을 불편하게 해요? 그냥 놓고 가라고요.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몰래 녹음된 오디오를 확인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현우는 바로 그날 저녁 서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연아,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왜? 어디 아파? 아니, 너희 병원장님을 만나러 갔어.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얘기를? 현우는 천천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 몇 주 동안 조사했어. 내가 배달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는 서연의 메모장 내용 사진과 민수와의 대화 녹음, 그리고 여러 배달원들의 증언을 모두 보여주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날 감시한 거야? 아니, 진실을 확인한 거야. 너는 카메라 앞에서만 천사였어. 너의 그 선행은 모두 계산된 거였고, 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인 태도가 내 진짜 모습이야. 서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가 뭐 어쨌다는 거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내가 배달원 몇 명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그게 뭐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중요한 건 남들이 널 어떻게 보느냐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보여주었다. 서연의 방금 말이 녹음되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를 병원장님께 전달했어. 그리고 내 메모장 내용도.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너 그럴 수 없어. 이미 했어. 병원장님은 얼굴 없는 천사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널 망가뜨릴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인맥이 많은지.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시도해봐. 그런데 이 녹음들이 병원 커뮤니티와 봉사단체에 모두 공유된다면 어떨까?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공포가 번갈아 비쳤다. 우리 그만 만나자, 서연아.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1년 후 철민은 배달 중 길을 지나가다 한 봉사활동 현장을 보았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현우였다. 그는 노숙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아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현우는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아빠, 요즘 주말마다 여기서 봉사활동해요. 서연이랑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진짜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민은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현우 씨, 국이 더 필요하대요. 아,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 아빠, 이쪽은 제 동료 수진이에요. 수지는 밝은 미소로 철민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아버님이시죠? 현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허리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들게요. 철민은 수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아들, 서연이는 어떻게 됐어? 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같은 짓을 하겠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지. 봉사활동이 끝난 후 현우와 철민은 함께 걸었다. 아들아,
수진이 좋은 친구 같다.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사실 저희 요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빠, 제가 요즘 배달 앱을 만들고 있어요. 배달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앱이에요. 배달원들이 고객 평가도 할 수 있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철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연이를 만난 게 전부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진짜 천사는 카메라가 꺼져도 천사인 사람이야. 현우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날의 아픔은 그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 주었다. 배달기사의 아들 현우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과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난다는 것을. 진정한 천사는 카메라가 꺼져도 천사인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배달기사 철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선행은 박수와 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우가 깨달았듯이 우리 모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온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